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전국의 우리공화당을 지켜봐 주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공화당에 관심 가져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우리공화당 한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즘 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마스크 잘 쓰시고 여러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함께 깨끗하게 방역해가면서 이 탄압에 맞서가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뭔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까지 어깨에 깁스를 하고 왔었는데 아직 완전히 뼈가 붙진 않았는데요. 이제 어깨에 깁스를 풀고 보호대를 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안정을 취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만 다시 여러분들 앞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의 문브레이커스 시작 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실 분 누군지 상상이 가세요? 누가 왔으면 좋겠다, 누구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누구 한번 찾아가 봐라. 정말 많은 얘기들을 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채팅창 댓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셨던, 그리고 보고 싶으셨던 듬직한 청년, 대구의 우무성 군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화면 보시는데도 같이 박수 쳐주세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당 우무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마스크 이제 벗고. 네. 자, 우리가 굳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경각심을 함께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좀 의심도 들고 혹은 이제 마스크 왜 굳이 써야 되나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당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들이 아주 악독하게 모든 우파들은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필두로 해서 방역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우파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무덤에 우리가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지혜롭게 헤쳐나갑시다. 자, 무성군, 자, 당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주세요. 나이 몇 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대구시당 우무성입니다. 예, 나이는 27살이고요. 이렇게 또 한근영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물론 저도 이제 무성군이나 제가 모시고 싶었던 청년들이 개인 마음속에 있지만, 그래도 당원분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구상했던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항상 베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한 분 모시는데 드디어 무성군 차례가 왔습니다. 문브레이커스를 처음 시작할 때에 진짜 모셔달라고 얘기 많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무성군이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약간 저희가 이제 연락도 못하고 대구 청년들을 좀 뒤에 모시고 싶었어요. 예. 대구에 또 워낙 청년들이 또 많으니까. 그러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무성군의 차례가 됐고, 사실 저랑 3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바가지 머리 되게 귀엽지 않아요? 얼굴이 완전,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많이 사갔고. 어디 가면 고등학생이라고 해요. 아, 진짜 그렇긴 해요. 무성군 딱 진짜 한 21, 2살 네. 느낌이에요. 저는 세월을 너무 정면으로 맞아버려가지고. 근데 참 되게 이제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자료가 뒤에 배경이랑 겹쳐서 되게 바리바리 뭔가를 싸들고 오셨는데, 오늘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주 전에 대구 시당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전략팀을 구성해서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이나 저희의 계획들을 또 설명드리기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우.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집회도 요새 잘 못하고 네. 그리고 집회 이전에도 집회를 정상적으로 할 때도 무성군이 좀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몇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아마 무성군을 추천해 주신 분들도 그런 마음에서 무성군을 좀 보고 싶었지 않나. 네. 그리고 또 무성군 소식이 또 대구에서 간간히 들리긴 하는데 또 우리 유튜브가 항상 대구에 있지는 않으니까 또 보이지도 맞습니다. 않고 예. 전국 타지에 있는 분들은 아 오무성 어디 갔나. 연설도 잘하고 이 청년이 참 괜찮은데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공존을 해서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무성군이 그동안 뭐 하셨는지 왜 좀 예. 뜸했는지. 이제 작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기저기 인턴으로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짧게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생활비를 벌었고 또 이제 당 일에도 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또 뭐 당에 또 선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제가 역할을 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시 이제 복귀라면 복귀니까 복귀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한 명의 청년이 더 급하고, 근데 그 청년들 중에서도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된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사실은 정말 천군만마인데, 그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무성군이 이제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우리 공화당 지도부 2기가 들어서면서 뭔가 많은 변화와 이제 앞으로 사실 이 나라가 맞습니다. 체감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지금도 사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든데 사실 그 나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되고 종말의 끝에서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나.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기엔 이르다. 맞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구 하나 이 나라의 위기를 진정으로 목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참 이 나라가 사실 많이 위기인데 무성군도 되게 그동안 당원분들한테도 말을 못했고 연설도 못했고 예, 입이 좀 근질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많으시죠? 이제 사실 창당 이제 3주년을 맞아서 우리 공화당이 다시 이제 물론 총선에서는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겸손하게 말하면 이제 실패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사실상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어떤 국가 해체에 가까운 이런 실정을 참 누군가는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다시 한번 결기를 다져서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몸에 좋은 게 입에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입에 맛있는 거는 항상 몸에 좋지 않아. 살찌고 몸을 게으르게 만들고 막 당뇨병에 건강도 안 좋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당으로서의 사실 표를 위한 집단으로 우리가 가려면 사실 우리도 포퓰리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제 이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정당의 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표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포퓰리즘 해야 되고 표를 얻기 위해 생쇼 발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마지막 최후의 보루 정당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마저 포퓰리즘에 우리마저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탕 팔듯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도대체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원진 대표님이 말하신 우리 공화당의 선명성과 확장성을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을 준비했고, 지금 3주 전에 대구에서 발족한 청년 전략팀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여태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 공화당의 청년 조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당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년의 입장으로서 또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조원진 대표님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
시당 당원의 입장에서 당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3가지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3가지를 다 들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뭐 실행 방안도 굉장히 그거를 생각하셨다니까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귀가 뜨이는 거는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재원 조달 방안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재원 조달이라는 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 둘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맞습니다. 많은 국가가 있었고 많은 뭐 단체나 사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가 바뀌지 않고 제도가 바뀌지 않고 그 정치 세력이 바뀌는 거를 정변이라 그러고 국가가 사회 제도가 바뀌는 거를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변이 일어날 때든 아니면 혁명이 일어날 때든 결과적으로 그 중심이 되는 세력은 좀 약간 두 개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득권, 귀족층에 맞습니다. 있었던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러니까 혁명이든 정변이든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고 돈이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정변이든 혁명은 거의 무기가 필연되는데 맞습니다. 무력이 필연이 되는데 그 무력도 무기 조달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게 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말씀하신 재원 조달 예. 우리가 사실 되게 배고프게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가장 공감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가장 배고플 사람인데 사실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영악하지를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나름 깨려고 노력은 하는데 영악하게 막 돈을 어떻게 벌어먹고 막 이렇게 양심에 꺼리끼는 짓은 굳이 못하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하지 못했던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니까 들어보고 저도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부산시당 청년들이랑 할 수 있는 거면 예.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하셨던 것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 국민의 바다로 국민의 품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맞습니다.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명성과 확장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우리나라 현재 원내에 진입해 있는 정당을 기준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를 확장해서 맞습니다. 예. 띄워주실 거예요. 예,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제 아시는데 지금 이제 원내에 진입해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좌파 진영들이 어떻게 하면 지지층을 확장을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상하 좌우 전방위에서 지지층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좌우는 어떤 국가 기틀의 어떤 근간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눴으면 예를 들어 좌쪽에는 뭐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친북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상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하는 어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그 이외의 요소들 뭐 환경, 복지, 교육 이런 요소들을 말하는데 주로 좌파 진영들이 환경, 교육, 복지 등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맞아요. 대변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좌우로만 넓히는 것이 아니고 상하로 이렇게 지지층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여태 이제 민주화 이후에 30년 동안 좌파 진영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지지 기반을 확대해오는 데 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냥 좌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고 이 상하를 넓힐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이런 부분 조금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조금 좌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는 지지 이탈층을 흡수하는 한편 우측으로는 조금 장외 애국 세력과의 어떤 연대 및 연합을 통해서 조금 우측으로는 또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하를 설명드리면은 좌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 어젠다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을 끌어들여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같이 지지하면서 상하로도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로만 넓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도 이제
조금 물론 다 돈이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하로도 넓힐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기업 PPT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저 이제 연구실이나 석사 할 때 그 이제 전공 쪽이니까 그 전공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이지만 PPT를 하는 보는 느낌이었는데 참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성명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사실 상충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좌우 상하를 얘기를 하셨지만 네. 상하로는 상관없을지언정 솔직히 좌쪽으로 조금 더 가고 우쪽으로도 가려는 게 사실 정당으로서는 맞습니다. 표를 예. 생각하면 맞습니다. 좋은 건데 둘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성명성이 깨어지는 거고 예. 확장성이라는 거는 좌우 상하 다 가야 될 거고 맞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게 상하로 이렇게 넓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이념이 계속 선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조금씩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더욱 예.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로 정립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향하는 노선이 더 분명해지는 거니까 각 네. 어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든 우쪽으로 가든 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이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장기부터 해가지고 어른이 된다면 키가 크는 만큼 옆으로 부피가 좀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예, 하면 맞습니다. 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몸집을 키우고 우리가 더 그러니까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품을 수 있는 크기를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진짜 정당 이름만 놓고 보니까 진짜 답 없긴 하네요. 맞습니다. 저 사실 그 국민의힘이라고 쓰고 저 민중의 힘이라고 읽는 저 집단을 굉장히 제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좌파나 혹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단을 싫어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기득권 집단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 저도 그거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조선이나 고려나 그 국가들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막 그 마탱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맞습니다. 예. 약간 인지 상태가 국가 지도층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예. 의 집단을 보는 게 제가 딱 저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천년신라 망할 때, 맞습니다. 예. 고려 망할 때, 예. 조선 망할 때 사대부들 하는 짓거리들. 맞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워낙 곱디곱고 높은 이제 구름 위에 있고 싶어 하니까 국민들 밑에 와서 아까 말한 상하로서의 넓힐 맞습니다. 생각을 굳이 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변호사, 검사 집단이고 교수 출신이고 돈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우리 내에서 사람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정책이나 뭘 하자. 근데 모든 국민이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더라도 가난한 사람 있고 맞습니다. 변호사더라도 자기 돈 벌 생각보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은 못 보겠지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확장 예. 시도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저 집단이 제대로 된 집단이면 예. 지난 선거 때 저희랑 연대를 했어야 돼요. 우리공화당과 예. 연대를 했어야 돼요. 우파 전체의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기타 좌파 정당들을 활용하는 사례를 봤을 때 맞습니다. 예. 자기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제 극진 좌파 심한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 표가 아니라 선명성을 얻는 대신에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쟤네들을 이용을 해서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을 해두고 다른 항아리를 마련을 해두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집단은 제가 정말 만약에 저 집단에 만약에 뭔가 이제 전략을 짜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공화당을 쓰되 우리공화당을 보조바퀴 그러니까 이제 여분 항아리로 놔두는 역할을 하고 더 크지 못하게 이제 뭐랄까 오두막 그러니까 울타리를 칠 생각을 하지 맞습니다. 예. 이렇게 죽여버리고 함께 죽는 전략을 절대 하지 않았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국가가 망할 때 이제 항상 필연적으로 대동되는 게 사회 지도층의 이 인식 부재와 이 부패함과 이건데 결국은 또 이게 민초한테까지 온 게 너무 안타깝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선명성과 확장성을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론에 관해서 저희 대구에서 이번에 이제 대구 시당의 청년들이 모여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구 청년 결사대라고 이 대표님의 어떤 이런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만, 제가 예. 잠깐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참 저는 이 의견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사대라는 표현을 쓰신 건 좋은데 예. 아니, 왜 우리 나라를 구하는데 애국하면서 왜 굳이 죽어야 되냐? 애국하면서 왜 맞습니다. 배고파야 되고 애국하면서 왜 죽어야 되며 애국하면서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예. 할 수 있으면 피도 흘리지 말고 애국도 맞습니다. 하자. 예. 할 수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애국을 하자. 전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사회부대 끼고 이념을 가진 분들이 한 분 한 분 힘들고 고생하는 걸 못 보겠어요. 예. 나는 배고파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약간 가제로 지은 거고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뭐 변경을 하든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대구 시당 청년 모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9월 6일에 처음 만들어져서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의 규모가 됐고요. 지금 3주 정도 활동을 했는데 1인 시위를 여태까지 5번 진행하고 뭐 1인 시위를 하면서 간격을 두는 행진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서명대를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조원진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의 어떤 모토 자체는 어떤 즐기면서 애국하자인데요. 즐기면서 애국하자. 예. 참 좋은 건데 왜 근데 이름이 결사대가 됐어요? 아, 약간 상반되는 거 예. 아닌가요? 아, 그럼 더 좋은 이름, 예를 들어. 가제. 예, 뭐, 청년 전략이라든지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더 라이트원 이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조금 더 가볍게, 예를 들어서 라이트라는 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빛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오, 맞아요. 가볍다도 될 수 예. 있고. 예.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애국하자가 저희 모토인데, 이게 동지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저희의 애국투쟁 활동과 저희의 친목 활동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회의 결과 나온 게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신천 둔치에서 연을 날리면서 예를 들어 문재인 퇴진이나 어떤 국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문구를 써놓고 그냥 시민들이 뭐라 하든 말든 동의하든 말든 이렇게 그냥 날리고 있는 겁니다, 밤에. 그러면 저희끼리 뭐 놀 수도 있는 것이고 놀면서 연을 띄우면 약간 밤에 연 날리면서 야광돼 있고 그렇죠. 빛이 돼 있으면 되게 맞습니다. 볼만도 하겠어요. 예. 아니면 이제 뭐 볼링할 때 단체 티를 입고 뭐 그냥 관계없이 시민들의 어떤 눈에 어떤 시선에 관계없이 그냥 볼링을 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이동식 스크린 이런 걸 설치해서 뭐 그냥 우리끼리 뭐 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1인 시위와 병행한 차량 행진 이런 걸 병행하면 어떤 시민들의 반응도 더욱 뜨겁고 어떤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또 너무 폭력성을 띠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 할 때는 더욱더 행동가짐을 조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T나 우리공화당을 상징하는 뭔가를 하고 다녔을 때 더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 밑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이제 우파에 관련된 뭐 이념이나 뭐 뭔가 주장하는 바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맞습니다. 예. 우파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신빙성 그러니까 맞습니다. 꼴 보기 싫으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맞습니다. 보지도 않거든요. 예. 꼴 보기 싫지 않게 딱 모험적이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 모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 전태일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뭐 제주 4.3 사건 이런 좌파들이 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어떤 문화 행사 이런 걸로 변모를 시키고 시민들이 더욱더 다가가기 쉽게 그러면서 책자도 제작하고 알기 쉽게 제작하고 뭐 나눠주면은 그냥 읽어보면은 그 자체로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도 너무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국민의 바다 속으로 진입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아이템이나 굿즈들을 활용한다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친목 훨씬 활동과 좋다. 투쟁 활동을 연계하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대구 청년 전략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실명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권관우라고 예, 관우 형님이 관우 이런 형님 정말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뭐 재정적인 여건만 조금만 더 따라준다면 어떤
예,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좌파들은 이러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게 정말 반법론 쪽에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한때 우리의 트윗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되게 연구 비교했던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우리는 촛불 집회를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말고 방법적으로 태극기 집회의 아젠다는 그대로 가져가되 촛불 집회 형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저는 잠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우파 전체의 국민의 인식 자체가 맞습니다. 예. 최소 10년, 20년 정도 발전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그러한 놀이와 예. 그 이념 혹은 이제 주장하는 바를 녹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게 예. 일상에 그냥 섞여 있어야 맞습니다. 그냥 예. 놀면서도 탁탁 아이디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예. 촛불 집회를 딱 보면 촛불 집회 구성원이 딱 털을 마련해주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뭐 대통령 농락하는 뭐 그런 것도 했던 사람도 예, 있고 맞습니다.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그놈들이 와가지고 놀이나 문화시설 이런 걸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지금 우리 지도부층에서 거의 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그것을 하자고 하고 털을 만들어줘도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러니까 사고인식 자체가 예. 안 되는 게 더 많다. 예. 그런 잠정 결론을 내렸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좀 더 젊은 방식으로 깨어나야 된다. 진화 발전해야 된다. 그런 그래서 이제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명 정도 되는 이 대구 청년 전략팀의 규모를 뭐 한 30명까지도 늘려서 어떤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어떤 국민의 삶 속에서 또 어떤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제가 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잠깐만. 3명에서 10명까지 됐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청년 조직을 사실은 청년들 각자 다 회사 생활도 있고 자기 삶이 있어서 예. 뭐 당원이더라도 뭔가 활동을 하기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확장을 하셨는지. 예. 그게 이게 대구의 아주 좋은 사례인데 전국으로 확장이 되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안한 게 꼭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다고 해서 10명이 계속 같이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 결국은 생계를 결국 유지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사실은 여기에 매달릴 수도 없는 형국이니까 저희는 주중팀, 주말팀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오, 그래서 주중 주말. 예, 그래서 주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되는 시간이 되는 사람은 이제 단체 채팅방에 올립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시간을 맞춰보자 해서 이제 물품 같은 거를 왜냐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현수막이나 이런 걸 미리 조달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또 시간이 되는 사람은 또 주말에 따로 모여서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꼭 규모에 관계없이 또 현재는 또 어떤 코로나 시국 관련해서 또 뭐 이런 시위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1인 시위 간격을 형태로. 둔 1인 시위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 뭐 소수의 사람이 모이더라도 3명, 4명이서 뭐 5m면 5m 간격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네. 제가 여자친구를 가끔씩 보면 예. 여자친구 집이 광안 쪽이라 가지고 그 앞에 광안리 바닷가를 가면 이제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그분들도 좀 더 변화 발전할 필요는 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행위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으니. 근데 우리 공화당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좀 따라하고 그분들이 했던 행위를 더 변화 발전시킬 맞습니다. 필요도 있다. 맞습니다. 좋은 건 배워야 되고. 맞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맞습니다. 그 막 우리가 선비고 저 외적 놈들 이러면서 맞습니다. 조총 안 받아들이고 예. 세국정책하고 막 그 난리 피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건 다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깨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아, 일단은 사실 부정선거를 블랙시위 하는 분들도 큰 틀에서는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파가 조금 안 되는 게 조금 의견이 다르면은 서로 잘났다고 사실 니잘-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강한데 사실 좌파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단결이 잘 되는 게 분진합격이라고 아십니까? 알아요. 그래서 각자 약진하되 흩어져가지고 각자 가고 서로 각자 약진하되 공격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총겨누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우파는 항상 뭐 맞습니다. 예.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항상 있잖아요. 그 말처럼 우파는
참 내가 맞고 네가 맞습니다. 틀렸다가 되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참 이게 방법론적인 것에 똑같은 결론을 향해 가더라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직진으로 가는 게 맞아, 후퇴했다가 좀 기다렸다 가는 게 맞아, 예. 방법이 많은데 그 방법이 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 연을 끊을 필요는 없이 맞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면 잠깐 우리 흩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 맞습니다. 이러면서 좋게 갔다가 예. 나중에 적절한 시점, 좋은 때가 좋은 맞습니다. 날이 오면 한 공격을 지점에서 하는 만나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공격할 대상은 항상 같은 곳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전략팀의 리더이신 관우 형님이 아유, 이제 거의 예. 팬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관우 형님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래서 관우 형님이 특히 페이스북을 활동하시는 걸 보면 이제 뭐 블랙시를 하든 뭐 심지어 뭐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재인 퇴진을 위한 활동했던 것을 이제 포스팅을 하면 상당히 그분들의 반응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비록 당은 다르지만 응원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맞아요. 해서 팬을 계속 늘려가는. 그래서 좋아요 숫자도 상당히 보면 블랙십을 하는 분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똑똑하게 우리가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사실 가장 똑똑한 방법은 내가 설득할 대상과 내가 주장하고 하는 바에 접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통점을 찾아서 맞습니다. 그거를 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은 물밑에서 따로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공감을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와 다른 단체에 속한 사람이 우리 단체가 뭐 국민의힘 그 정당이라면 맞습니다. 걔네 지지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퇴진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동시에 예. 그쪽을 굳이 비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갈 때 그쪽에서 똥볼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제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의석수 얘기를 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선택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정말 현실이 깨졌을 때 쟤네는 진짜 안 되겠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이미 저 집단은 절대 회생 불가능하다는 거를 예. 알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분들은 그놈의 그 보수 정당, 그놈의 의석수 때문에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깨어지는 순간이 개인의 차가 있지만 그게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왜 우리가 작고 우리가 확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더 배척을 하는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하고 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현재 작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실망한 지지자들이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국민의힘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꼭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가장 무서운 칼은 칼집에 넣어둔 칼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칼을 상대방한테 겨눴을 때는 상대방도 피하고 이 칼을 제압할 생각을 하는데 칼집에 넣어두면 뭐 나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집에 넣어둔 칼이 가장 무섭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예리하게 갈고 있는 게 아닌가. 예리하게 갈아서 넣어둘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대구 청년 전략팀에서 그 관우 형님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예.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3명에서 10명이 되었는데 그 과정. 얘기하다 보니까 딴 길로 새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까 말한 대로 꼭 10명이 다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중 주말팀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3명이 모였을 때 각자의 연락처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분석을 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아는 사람 아니면은 기존에 활동했지만 지금은 좀 뜸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 다시 연락을 해서 나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아는 지인부터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당원은 아니었다 이 말씀.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꼭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아랫게 이제 당원으로 대부분 입당을 하긴 했죠. 네. 그러면 당원을 늘리는 확장성도 성공을 한 거고,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활동 영역, 맞습니다. 새로운 예. 변화 무브먼트도 같이 만든 셈인데, 맞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가까운 사람 끌어들이는 맞습니다.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먼저 자기 휴대폰의 연락처부터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당원분들 중에 사실은 이게 거의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내 자식 설득하기 제일 힘들다라는 맞습니다.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니 또래 아들이 있고 니 또래 손자 손녀가 있는데 맞습니다. 걔네들 설득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부터 설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희 팀 중에는 커플도 있어요. 오, 그 남자친구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남자친구가 좀 성향이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제 여자친구도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뭐, 좋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좀 다음으로 갑자기 여자친구 예. 생각나요. 제 여자친구는 예. 진짜 정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제는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에 맞게 잘 설득을 조금씩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여담이지만은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에서 뭐 예를 들어 스펙트럼이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좌파는 물론 설득이 불가능하겠지만은 뭐 중도에 있는 사람, 우파에 있는 사람,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조금씩 설득을 시켜 나가면은 뭐 제 친구 중에서도 한 명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중도였다가 제가 계속 3년 동안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해체로 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니까 결국 제가 말한 게 다 맞고, 맞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주장했던 어떤 친북 정책의 실체, 또 어떤 경제 민주화의 탈을 쓴 어떤 경제 해체, 또 뭐 동성애라든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정책들을 계속 설명을 하니까 결국에는 동의를 한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편으로 좀 넘어왔죠. 그래서 뭐 이번 4월에 또 우리 공화당을 또 좌파들 중에 선택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예. 좌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현실인식 결여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인간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정치적 예. 올바름을 내세워서 그냥 그 틀에만 맞춰서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하지만 살인자를 인권이 있어서 풀어줘놨더니 연쇄살인을 또 저지르고, 맞습니다. 예. 강간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전자발찌를 하는 걸 폐지하자고 했더니 또 강간하고 또 성범죄를 또 저지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분명히 인간은 선한 인간도 있지만 악한 인간도 있다라는 거를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된다. 맞습니다. 예. 자식들한테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설득할 때 요런 사례에 대해서 섞어서 그 사람이 관심이 가져갈 맞습니다. 예. 분야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도 어떤 사회 현상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우리가 설명해준 부분들이 피부로 와닿게 되면 결국은 우리 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나 내가 꼭 예. 특정 누구를 예를 들어서 타겟을 했다고 보세요. 친구나 자식이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 내가 그쪽으로 한 발짝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내가 생각하는 뭐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이나 그거를 백날 읊어봤자 걔네들 입장에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걔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맞습니다. 친구가 뭐 소방 관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공학도라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정책적인 부분, 문재인 맞습니다. 정권의 폐해 이런 걸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면서 얘를 끌어당기려고 하면 반발이 큽니다. 내가 여기서 디딤발은 여기서 절대 안 뻗쳐나가되 발 한 발짝 내밀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겨오는 그런 우리의 똑똑함이 좀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제가 사실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예. 우리 어른들한테나 이제 예. 우리 당원분들한테 하는 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예. 가장 건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당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제 이념적인 사실 원론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얘기들이 사실 오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제 친구가 한번 했던 저한테 쓴소리 했던 얘기가 예. 떠올라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대안이 없이 하는 얘기는 그냥 결국 이빨린 개소리 아니냐. 예. 그게 제가 들었던 소리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예. 띵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오셔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갈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로. 예, 넘어가시죠.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어떤 우리 공화당의 청년 조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는데 역시 이것도 어떤 기존의 좌파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일정 부분 채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대학교나 어떤 청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포스터로 모집 공고를 많이 해놔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기행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스터디 아니면 스포츠 클럽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올려서 청년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거기에 가입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역사기행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가면 이제 뭐 호남기행 이렇게 해서 광주 갔다가 뭐 제주 4.3 사건 묘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부마항쟁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도 처음에 어떤 우리 공화당의 어떤 당색을 크게 띄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먼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맞습니다. 미끼를 물어본 것이 맞습니다. 영화 대사 그래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역사기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대구에 낙동강승전 기념관이 있고 또 구미에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 또 뭐 광화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넣어서 네. 이제 9월 19일 우리 9.19 군사합의 맞습니다. 때문에 예. 국방부 앞에 갔더니 거기는 전쟁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음. 그런 식으로 뭐가 처음부터 너무 우리 공화당의 당색을 너무 띠게 되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공화당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예를 들어 자유우파, 뭐 경쟁, 시장 경제 조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조금 더 넓게 봐서 흙 뿌려놓고. 맞아요. 흩뿌려 놓고 그들이 먼저 음.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약간 모래알처럼 해놓고 맞습니다. 그 예. 보기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관심을 보이면 끌어당기는 식이니까. 맞습니다. 똑똑하네요. 그래서 대학교 뭐 포스터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그런 게 많아요. 뭐 마음 수련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역사기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식으로 보면 이제, 예,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대학은 거의 좌파들한테 맞습니다. 좌파들의 놀이터네. 그렇죠. 거의 다 장악당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뭐 역사든지 무슨 동아리 같은데 뭐 학과 동아리 말고는 들어가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좌파 쪽으로 가게끔 맞습니다. 유도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 동아리 뭐 이런 데 들어가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민중예술하고 실체가 그렇거든.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태권 동아리를 빙자해서 막상 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좌파 행사에 막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사상이 주입이 되는 거죠. 근데 대학 쪽에 이런 뭐 그러니까 좌파로 끌어당기는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보다 정의당이 더 강세를 많이. 맞습니다. 예. 정의당이 대학을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 저 의석수 가진 정당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보수 야당 제1야당은 자신들이 혼자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수십 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 대학생들을 아무 대비 없이 좌파들에게 노출시켜왔다. 맞습니다. 대비도 없이. 예. 대비하지 못하는 거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아, 돈이 뭐예요? 재원 결국은- 얘기 좀 예, 해주세요. 그래서 재원. 재원 얘기를 제가 뭐 거창하게 말해서 재원에 대해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군자금. 청년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사실은 자기 돈 내고 오라면 한두 번은 뭐 자기 돈 내고 먹지만은 계속 자기 돈 내고 어디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면 사실은 청년들이 부담되고 또 오기가 싫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좌파 진영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 지자체에서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다모디라라고 해서 이거 내용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청년이 3명이든 5명이든 모이면 지원금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지자체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아니면은 사회 실험실 이런 명목으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라고 공익 활동을 하는 청년 커뮤니티에 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현장에 막상 가보면은 대다수의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파 청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관련 이제 계획서도 멋지게 써내야 되니까 이런 관련 기획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당에서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파 청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좌파 청년들은 이거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우파 청년들은 이런 거 활동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특정 청년들은 뒷배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대단한 맞습니다. 분들한테 후원을 받는 정도지, 자신들이 이렇게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좌파들도 이거를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예. 처음 했을 시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처음 이거를 누군가가 현명하게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주면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전통으로 남아서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우파는 아직 그걸 시작을 못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좌파는 이제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고, 우파 쪽에서는 정경련에서 그런 걸 조금 하다가 사실은 어떤 2016년에 그 탄핵 사건 이후로 정경련에서 어떤 맞아요. 후원 이런 거를 조금 중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완전 중단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우파 청년들이 이런 지자체의 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커뮤니티 사업부터 차근차근히 같이 이제 모여서 협심을 좀 마음을 모아서 좀 하면은 어떤 그런 돈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어른들이 어떤 내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식비라든지 간단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커피 비용이라도 충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 서로 평소에 놀기 위해서 모인 맞습니다. 등산이나 자전거나 이런 동아리도 아니고, 맞습니다. 향후에도 동호회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밥도 커피도 네 돈으로 사 먹고 맞습니다. 의견까지 주고 시간과 노동까지 쏟아라 그렇죠.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근데 저 진짜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제가 현명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약간 요새 청년들, 맞습니다. 예. 취직 못한 청년들 그 프로그램 따라오면 돈 예.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한테 돈 받는 게 자존심 상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해야 된다고. 실제로 이제 저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리빙 랩이라고 해서 어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팀들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도 했고,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청년 응원 카페라고 해서 청년들의 모임에 이제 개인당 10만 원씩 카페 비용을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카페비까지 줘요? 예. 그래서 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우리 간의 세금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굴욕적이다,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당장은 어떤 현실적인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아예 좌파 우파 모든 청년들에게 폐지가 됐으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예. 아니면 우리 우파만의 대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습니다. 예. 둘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삐딱하게 보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맞습니다. 거는 예. 그거 좀 무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런 살짝 식으로 좌파들이 계속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거 거의 전담하는 팀이 사실 하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고. 노하우니까. 맞습니다. 팀이 다 접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우리도 똑똑하네요. 예.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사실 돈이 힘이에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항상 그랬어요. 돈이 힘이고 사람이 힘이고 사람을 모으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자, 근데 전 진짜로 오늘 얘기하신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이제 좀 대안도 제시를 하셨고 뭐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도 거두셔가지고 예. 그것에 대한 귀감도 지금 방향성도 제시를 하셔가지고 진짜 악수 한번. 네. 제가 무성군을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진짜 무성군이 서울에 있었으면 서울 사람이었으면 그러면 우리 당으로 안 왔을 수도 있을려나? 태생적으로 아닙니다. 대구 사람이 아니었어도 자기는 왔을 것이다. 그렇죠. 예. 무성군이 서울에 만약에 살았으면 정말 청년 활동을 함께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도 부산이라 사실 한계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싶은 말을 또 마음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은 어떤 당원 동지분들께 어떤 대구 시당의 어떤 당원의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다른 우리가 스펙트럼을 결국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일반 국민들을 어떤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면은 뭐 완전 좌파들은 설득시키기가 좀 불가능하지만은 일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고 그들과 싸우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든 어떤 각종 SNS를 활용해서 뭐 먼저 친구를 걸고 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면은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동의한다. 우리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하겠다. 뭐 열이 되면 같이 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 언젠가는 뭐 우리 편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쳐다라도 보게 된다. 맞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다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 어떤 말한 분진 합격의 정신 분진 합격이라는 오늘 예. 말의 핵심은 분진 합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진 합격과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맞습니다. 곁들여진 건데 근데 진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우리 당원분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항상 싸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그다음 그 3대 독재 정권과 그 나아가서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그 악독한 잠식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세 가지가 사실 큰 전장인데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봤을 때 국내적 한반도 그다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완전 손끝까지 빨갱이가 아닌 이상 설득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 그들한테서 빼앗아 와야 되는 우리의 사람들인데 예. 왜 그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하나.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표에서 되고 그 사람도 한 표 나도 한 표인데 맞습니다. 내가 우파적으로 국가 건설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10표 20표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설득하려면 우리가 넓어야 되고 포용력이 커야 되고 우리의 그릇이 커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난 게 한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SBS나 KBS, 또 MBC나 뭐 JTBC, 채널A 등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하는 뉴스나 이런 거를 이제 TV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내보내는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도 실시간 채팅창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퇴진 하나 던져놓고 그냥 말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살짝은 가지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어떤 우리의 의견을 그냥 탁 던지고 그냥 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던져놓고 내 할 거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밥 그러면, 먹고 뭐 우리 공화당 일하고. 라이브, 우리 공화당 라이브 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공화당 라이브 주소 딱 던져두고 그냥 안 써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궁금해서 눌러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언론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언론들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나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올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는 것이죠. 그래서 1인 시위나 당보를 돌리는 행위가 그런 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언론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뭐 쉽게 말해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툭 던져놓고
사람들 눌러보면은 뭐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어쨌든 뭐 들어가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 네.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예. 거에서 번뜩 생각난 예.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우리공화당 라이브 주소를 던지는 것도 맞습니다. 좋지만 그 라이브를 항상 하는 것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아 문재인 퇴진하는 거는 역시 맞습니다. 우리공화당밖에 없지. 맞습니다. 뭐 우파는 역시 진짜 아직은 작더라도 우리공화당이지.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나오면 우리공화당을 맞습니다. 사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맞습니다. 젊은 층에서. 그러면 한번 우리공화당 유튜브 쳐봐서 우리공화당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네 한번 보고 맞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맞습니다. 예.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 하면서 빠져드는 사람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이제 그런 방법론을 저희 이제 대구 청년 전략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예. 초월해가지고 예.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싸움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나한테 일심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론 제시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냥 툭 던지고 그냥 보지도 않는 거야. 맞습니다. 밥 먹고 예. 일하고 아니면 옆 사람이랑 수다 떨고 할 거 하다가 맞습니다. 또 특정 시간 5분 혹은 몇 분 10분 지나면 또 똑같은 거 또 올려. 맞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데 사람 많이 보는 뭐 또 다른 실시간 채팅창 가서 또 올려. 맞습니다. 막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한 명이 하면 힘든데 여러 명이 하면 예. 이게 이게 이제 사실 관우 형님의 아이디어인데 저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꼭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약간 그 관우 형의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근데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을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멋있습니다. 이제 이끌어주고 함께 따라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함께 해나가는 그 정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진짜 이제 방식도 방법론도 그 다음에 특별한 대안도 네. 다 제기했어요. 가장 핵심 단어는 합격. 분진 합격. 이 분진 합격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우파 전체에서 보고 배워야 된다. 물론 아까 뭐 큰 전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지자들마저 우리가 등 돌리면은 우리 스스로 고립하는 너무 길이기 고립되고 때문에 우리만 맞습니다. 힘들다. 예.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아직 몇 명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외면을 하면은 맞아. 물론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는 어떤 좌경화나 이런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네.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자면 그 의원들도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예를 들어서 치면 전체 이제 의석수에서 180석 이상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당에서 아무리 우파의 원론적인 맞는 얘기를 그렇죠. 해도 예. 이미 좌파적 관점으로 섞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대다수 이상이 사실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맞습니다. 집단이기 예. 때문에 중추신경까지 썩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생각 가진 한두 명이 안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맞아요. 난리를 쳐봐야 안 바뀌지 됩니다. 않는다. 차라리 밖에 나와서 꼭 우리 공화당이 아니더라도 변화를 하려고 해봐라. 그럼 결국 우리 공화당이 맞다고 결국 올 수밖에 없을 맞습니다.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하실 얘기는 다 하셨나요? 예, 오늘 뭐 준비한 이야기는 예,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 또 하다가 또 예.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뭐 당원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인 우무성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대구 전략팀 관우형 얘기는 지켜봐달라고 많이 예. 얘기했으니까 예. 그 얘기 빼고 예. 혹시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예, 일단은 제가 사실은 한 1년 동안 사실 좀 집회에도 뜸하고 활동을 좀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방송 출연을 계기로 또 제 자신의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우리 공화당의 전체적인 투쟁력을 또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뭐 카톡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페이스북으로 뭐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분명히 반영해서 우리 공화당의 발전에 제가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오늘 문브레이커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던, 많이 기다려주셨던 우무성군을 만나봤습니다. 만족스러우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감히 장담을 하는데 끝으로 이 말씀을 더 하고 싶어요. 요즘에 뭐 총선 이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후일 수도 있는데 많은 청년들 혹은 이제 사람들이 잠시 안 보이거나 오래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이 사람이 배신을 했다,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함께 우리 동지끼리 배척을 해나가면 도대체 우리에게 길이라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무성군, 뭐 전에 이제 그 자유파도 이승희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안 보여도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생계가 있고 앞으로의 10년, 20년 미래를 봐야 되는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과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무성군과 함께하는 문브레이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나가면 안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브레이커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